상대가 질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걸 말하면 내가 쪼잔해 보이진 않을까? 근데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하죠? 그래서 싸우고 나서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녕 마기린. 저번에 예전에 말을 한번 했었지. 남자친구에게 서운함을 잘 말하는 방법. 그 편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또 물어보더라고. 그럼 티를 안 내는 서운함은 뭐냐고. 상대가 질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걸 말하면 내가 쪼잔해 보이진 않을까? 언니 제가 속이 좁은가요? 근데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하죠? 물론 공감지수가 높고 역지사지가 잘 되어서 상대를 이해를 잘해주는 남자도 있지만 사실 어렵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남자 여자라는 특성도 있고 남자에게 티를 안 내면까지는 아니지만 티를 안 내는 게 좋은 서운함과 티를 내도 괜찮은 서운함 시작할게. 다들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우리 늘 기억을 해두자고. 연애에 있어서 조급함은 독이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을 하자. 3초만 생각을 하고 내뱉자고. 티를 내면 안 되는 서운함 첫 번째.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이거 많이들 하지. 이거 나도 옛날에는 많이 했었어. 어릴 때는. 기다리는 내 생각은 안 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너는 핸드폰 안 들고 다녀? 나는 진짜 무섭게 화내거든. 사귀는 사이야. 사귄 지 좀 되었고 약속을 했어. 그럼 말해도 되지. 약속 안 지키면 말해도 되지. 근데 사귀기 전에 썸남일 경우에 특히나 이런 말은 둘이 분명히 간질간질하고 말랑말랑하고 사귀어도 좋을 것 같고 그런 타이밍 오잖아. 근데 여기에서 잘 안 되고 끝나거나 파토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말을 해서 이런 종류의 연락 문제로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아직 사귀는 사이가 아니야. 썸남이야. 아니면 사귄 지 며칠 안 된 초반에 왜 연락을 자주 안 하는지 상대를 닥달하는 건 매우 좋지 않은 행동이야. 물론 사귈 때는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되는 문제지. 연락이 잠깐 안 됐다고 뭐라 하면 당장 초반에는 상대도 미안하다고 하지. 뭐라고 하니까 미안하다고 하긴 하는데 속으로 사실 그렇게 크게 미안해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 잔소리처럼 느껴지거든.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잔소리 아니면은 구속이나 집착에는 부정적으로 튀어나가기 마련이거든. 이제 여기에서 구속이나 집착이라고 느껴진다면 피곤하다. 연락 몇 시간 늦은 것 같고 얘 왜 이래? 여기까지 생각이 가게 되는 거야. 서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또 남자들 중에서는 연락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남자랑 여자랑 연락의 의미가 좀 다른 사람도 있어. 여자는 연락을 미리 하는 게 나의 안전과 생활 전반을 알리는 거잖아.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서 크잖아. 여자애들은 위험하니까 연락 자주자주 해야 되고 이런 게 익숙하단 말이야. 근데 남자애들이 사실 부모님이 딸에 비해서 아들들이 저녁 늦는다고 딸처럼 걱정하는 건 아니거든. 사회적으로 연락하는 빈도나 개념도 좀 다를 수 있겠지. 남자는 연락을 하는 게 내 위치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리는 의미가 크고 여자는 나 여기 있어. 안전해. 나 무슨 일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너에게 연락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여자들도 관심 있고 연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내용과 상황을 봐야지. 관심을 연락의 횟수라고 보는 사람들이 여자들 중에는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남자들은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보자고 하고 시간을 내면 그게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연락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과 질을 봐야 된다는 거지. 연락에 대해서 생각하는 회로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 그렇잖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으니까 너에게 연락을 했고 만나자고 했고 시간도 정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할 그거는 없는 거야. 계속 의미 없이 이렇게 카톡을 이어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상 연락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서로 완전 좋아서 푹 빠진 것까진 아니고 아직 썸을 타는 사이야. 티키타카가 완전히 잘 맞는 사이도 아니고 상대가 말을 굉장히 잘하거나 많이 하는 걸 즐기는 타입이 아니라면 더욱더 계속 이어지는 길고 의미 없는 카톡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 상대 입장에선 씹자니 미안하고 이어가려니 재미가 없고 이제 할 말이 다 떨어졌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대화의 텀은 길어지고 답장하는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런 루트를 타는 거지. 그래 완전 서로 푹 빠져서 눈에 하트 뻥뻥이고 그러면 연락 자주 올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면 카톡 같은 대화에서는 너무 TMI 남발 안 하는 게 좋아. 나중에 재미가 없단 말이지. 처음엔 재밌던 카톡 답장이 시간이 길어지고 단답으로 변하고 사귀기도 전에 그렇게 되면 둘이 나누는 이야기가 재미없다는 뜻이야. 생각보다 할 말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 사실 카톡 자체가 이렇게 막 큰 재미가 없는데 거기에 왜 연락 더 안 하냐고 닥달하면 좋을 게 없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카톡을 하면 재밌는 사람에게 더 연락을 자주 하게 될까? 아니면 연락 늦는다고 잔소리처럼 뭐라고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자주 하게 될까? 이러면 싫은 말을 하는 사람도 연락을 해도 받아도 본인 스스로도 감정 소모가 커. 말해놓고 답장에 상처받기도 하고 답장 기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은 최대한 자제하자는 거. 두 번째, 내가 먼저야 일이 먼저야.
나도 이 말을 들어봤어. 이거 참 내가 먼저야 일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친구가 먼저야. 이거 진짜 하지 말아야 돼. 일단 남자와 여자는 관계에 있어서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 걸 인정을 해야 돼. 조금 성향이 다르잖아. 성향이 또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래. 일단 남자는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가 눈에 보이면 그게 1순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게임하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잖아? 이게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목표에 훨씬 더 집착을 많이 하거든. 자, 여자친구가 되기 전에는 썸녀였어. 이 여자를 좋아해. 그래서 일단은 이 여자를 내 걸로 찜콩하는 게 목표야. 사귀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럼 사귀는 게 목표가 일단 달성이 되잖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목표가 1순위가 되는 거지. 다른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멀티를 잘해서 여자친구한테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이러면 좋지. 하지만 대부분은 멀티에 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먼저야 일이 먼저야 이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거지. 멀티 잘 못하니까. 여자친구를 만드는 건 성공적으로 했지.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일을 집중을 할 때야. 못 만났던 친구도 어쩐지 생각이 나고. 남자는 관계가 약간 수직적이라서 서열화를 한다고 했잖아.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특히 우리 아버지 세대들만 하더라도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는 게 첫 번째 목표였잖아. 그래서 바깥일을 하는 게 우선시 되어왔고 당연하게 생각해왔고 그 시대에는 취직을 했어. 이제 가족을 만들어야겠어. 목표를 채우면 그 다음 목표로 돌진을 하는 거지. 연애하고 결혼했고 가족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일에 있어서 성공을 하는 목표가 남았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결혼을 해야 더 인정을 받는 것도 있어.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그전에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최우선의 목표였다면 목표가 달성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은 일이 되고 사회관계, 즉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거야. 내가 찾으면 언제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상대를 위해서 24시간 대기하는 느낌이 들면 안 돼. 기다리는 느낌이 들면 안 돼. 잡힌 물고기가 되면 안 된다고. 내 거 일랑말랑 하는 이 느낌을 가끔씩 줘야 돼. 비교를 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내가 늘 1순위가 될 수는 없어. 1순위가 될 수 없다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이 심리를 약간은 이용을 해주는 게 좋겠지. 잡힌 물고기가 아니라 잡힐 듯 말 듯한 물고기가 되어야지. 그래야 나에게 더 신경을 많이 쓰겠지. 잡힌 물고기한테 떡밥을 많이 줄까? 떡밥을 던졌는데 떡밥을 살짝만 먹고 낚싯줄 흔들고 이러고 가는 물고기에게 더 집착을 할까? 잡힌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게 더 집착을 하게 되겠지. 그런 말도 할 줄 알아야 돼. 아, 요즘에 일이 많이 바빠. 이번 주에 만나기 힘들 것 같으면 간만에 좀 쉬고 나도 친구 만날게. 이 정도의 여유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번 주에 나도 바빠서 시간이 잠깐밖에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도 할 줄 알아야지. 일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말하는 순간 이미 나는 2순위인 거야. 이미 밀려 있는 거야, 사실은. 사람은 성인이 되고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바쁜 시기도 다르고 일이 바빠지는 시간도 오잖아. 나만 해도 시즌이나 일정에 따라서 새벽부터 밤 12시, 1시, 14시간 일할 때도 있고 밤샐 때도 많거든. 몸이 힘들고 지쳐. 그게 지속이 되면 연락이고 뭐고 일단 정신이 혼미해.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일할 때 이렇게 바쁠 때 연락을 꾸준히 하는 건 사실 힘들지. 뭐 남자는 절벽에서도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한다. 뭐 상중에도 연락을 한다. 화장실에서도 연락을 한다. 그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것도 어릴 때나 그렇지. 나이 들수록 힘든 건 다 똑같아. 그리고 힘들 때 연락을 재촉하면 예민하고 짜증내게 되거든? 반대로 내가 이런 상황일 때 상대방이 이해 못하면 이건 서운해할 일이잖아. 어느 정도의 배려는 사실 필수인 거야. 바쁜 건 이해를 해줄 때도 있어야지. 세 번째, 구속과 집착. 이게 내가 한번 말을 했었지. 회식 자리에서 무조건 영상통화하자고 하고 출장이 잦으니까 이동하면 동선 찍으라고 어플 깔아서 위치 찍고 이거 거절했다고 서운한 티 내지 말자고. 성인이잖아. 상대의 생활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지. 이거 생각보다 많이들 이러더라. 의심이 이제 뿌리 박혀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 이게 과연 상대를 사랑해서만 그런 걸까? 아니지. 상대에게 즉시 그 애정을 확인받지 못하면 자신의 존재감이 흔들리고 이거는 본인을 위한 거야. 이런 구속이 상대를 위한 건 아니잖아? 이게 본인 마음만 편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관심이 맞긴 맞는데 상대가 힘들어하면 안 할 줄도 알아야지. 상대가 어디 있는지 매 시간 안 알려주고 영상통화 매번 하다가 오늘 피곤하다고 빨리 자고 싶어서 하기 싫어하는 티를 낸다고. 그게 서운하면 그게 과연 상대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야. 그거는 그냥 자기 감정이 상한 거지 상대를 배려하는 게 아니거든. 이런 구속과 집착은 결국 상대한테 짐이 되어버리는 거야. 짐을 같이 들어주는 것까진 바라지 않아도 내 어깨에 짐을 더 올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자, 해결 방법. 서운함을 지혜롭게 티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서운함을 잘 말하는 방법도 보길 바라고 시작할게. 첫 번째, 연락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 타임라인 얘기를 했었지. 일요일에 연락해, 일어나면 연락해. 이거 아니야. 항상 일정하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정해놓자고. 물론 이건
서로의 일정을 파악한 후에 조율한 후에 일요일 12시에 연락해 퇴근하고 나서 9시쯤엔 통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서로 약속이 된 거잖아. 그리고 약속을 어겼을 땐 한마디 해야지. 12시에 연락한다며 다음에 시간 약속 지켜 이렇게 하고 길게 잔소리하지 말고 엄마처럼 잔소리 길게 하면 좋을 게 없어.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지. 단호박일 때도 있어야지. 약속 지키라고 할 줄 알아야지. 말 안 하고 끙끙 앓다가 속만 상하면 안 되는 일이니까. 일정도 물어봤고 시간 있다고 했는데 몇 번씩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그건 끊어내야지. 그거는 나를 위하는 거야.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을 왜 붙잡고 있어? 평생 의뢰 연애만 할 거야? 그건 또 그렇잖아? 아닌 건 아닌 거야. 이 시간만 소중해? 내 시간도 소중해. 이걸 밝히면 돼. 애매하게 일요일에 연락해 이렇게 말해놓고 일요일 저녁에 연락했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그 전에 미주알 고주알 막 이렇게 카톡 많이 하지 마. 그냥 그 시간 딱 정해놓고 본인 할 일 하고 기다리지 말자고. 그 시간에 연락하고 할 말하고 웃고 떠들고 즐거울 때 아쉬울 때 연락하고 끊고. 더 깊은 수단은 애정을 나누는 건 만나서 눈을 바라보고 하는 게 좋다는 거 말했잖아. 아쉬울 때 약간 연락을 끊어주는 게 좋아. 두 번째, 올인하지 말 거. 내일 잘하고 내 생활 잘하고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나랑 만나주려고 겨우 시간을 내어주는 그런 여자가 멋있을까? 나만 바라보고 바쁜데 저녁도 같이 못 먹어? 너무하다. 요즘 변한 것 같아. 우리 주말에 같이 있는 시간도 너무 짧고 하면서 자기가 섭섭한 점만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여자가 멋있을까? 아니지. 상대는 징징거린다는 느낌이 들면 아무리 도시락 싸다주고 흔히 말해서 방 청소해주고 널 위해 준비했어 뭐 이런 서프라이즈 해줘도 처음엔 고마워하지 나중에 고마워하지도 않아. 심지어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호의가 권리가 되지 호구가 되기가 쉽지. 그냥 자기 일해 간단해. 내가 연락하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여자가 되지 말란 말이야. 자기 취미가 있고 상대 시간에만 맞추지 않고 친구도 만나고 내가 옆에 당연하게 있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 상대가 바쁠 땐 숨을 쉬게 해줘야지. 또 이해가 필요하고 사귈 때 눈치 보게 하는 여자 편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오래 갈 수가 없어. 아무리 예뻐도 회사 이사님 모시는 것 같은 여자랑 사귀긴 힘들어. 상대가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줘야지. 대부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 헤어지는 이유도 이게 커. 일이 바빠서 자기에게 관심도가 떨어지면 거기에 불안해지거든. 불편해져.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상대에게 매달리는 시간은 헤어지면 돌아오지 않아. 본인 할 일 하면서 만나야 돼. 주말에 일 때문에 못 만나면 내 친구 만나서 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취미, 자기개발, 운동 한다고 간단하게 톡 보내놓고 본인 시간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관은 1인용이야. 보통 남자들은 여자들이 느끼는 서운함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 여자들이 스스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싸우고 나서 뭐가 미안한데? 이러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 안 미안하고 잘 모르겠는데 화가 난 것 같으니까 미안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대답은 하는데 크게 잘 모르겠거든. 일이 바빠서 연락을 못했으니까 연락을 자주 못한 건 미안한데 그게 그렇게 서운할 일인가? 그동안 잘해줬는데 왜 그러니?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도 이해 좀 못해줘? 이렇게 사고가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 위주로 나의 시간을 모두 맞추지는 말자는 거. 못 보면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아쉽네? 이 정도만 던지고 냅둬. 서로에게 혼자 있는 시간이 때때로는 필요해. 잊지 말자고.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연습도 좀 해야 되고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지. 그렇지만 조금 더 독립적으로 변해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소중해지고 하는 거니까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 그럼 다음 화에서 보자고. 마리리.